그럼 우리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병을 이용해서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에 보시면 수유 직후에 기저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수유하기 전에 기저귀를 갈아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기가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난 상태로 수유를 하면 훨씬 더 아기가 수유를 잘할 거예요. 잘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유 직후가 아니라 수유 전에 기저귀를 교환하고요. 다음에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이 우유가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 흡인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흡인을 예방하려면 안고 먹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유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는 맞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수유에 남은 우유는 버려야지 우리가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독한 우유병 젖꼭지는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교체를 해야겠죠. 매번 소독하고 교체를 해야 되니까 1일 1회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우유병과 새로운 젖꼭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7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련을 하고 있는 아동의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련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불수의적으로 막 근육을 막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불수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환자를 붙잡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그러면 환자의 그 골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조명을 밝게 하면 오히려 경련을 더 하도록 하거든요. 촉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불을 조금 꺼줘 가지고 환자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의복의 끈과 단추를 풀어줘 가지고 혈액순환이 조금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의자에 앉은 데 발작을 하면 그대로 누워지면 뇌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은 채로 발작을 하면 이렇게 눕혀줘야겠죠. 그리고 눕혀주는 거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치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물건이 있다면 치워준다는 맞는 답이겠죠. 그러니까 2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9번에 보시면 기저귀 발진이 있는 영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꼭 끼는 바지를 입으면 더 이렇게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헐렁한 바지를 입혀주는 게 좋고요. 다음 우리 파우더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우더를 사용하면 맨 처음엔 건조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습해지면서 세균의 번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다음에 기저귀 발진이 있을 때 우리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젖으면 습해서 발진이 더 심해지니까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교환해 주는 건 좋은 거겠죠. 여러분 발진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게 아니라 발진 부위를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건조시키고 공기에 노출시키는 게 좋겠죠. 알코올은 피부를 자극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피부가 접히는 부분은 습하게 아니라 건조하게 유지해야겠죠. 습하게 유지되면 발진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29번의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치매 노인은 이렇게 옷을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추가 많은 옷이 아니라 단추가 적은 옷이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고무줄 바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부직포로 돼가지고 이게 찍찍이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였다 뗄 수 있는 그런 옷이 더 좋고 아니면 단추가 있다면 단추가 적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앞뒤가 분명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앞뒤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서 이걸 뒤집어 입어도 무방한 그런 옷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다음에 너무 장신구가 많은 옷이거나 너무 화려한 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다음에 혼자 옷을 갈아입도록 하면
이렇게 다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더 좋고요. 다음에 치매 대상자든지 우리 노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려면 제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만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스스로 입도록 해서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건조하대요. 건조하대요. 그 다음에 진한 색의 소변이래요. 소변량이 감소한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소변량이 감소한다고 하는 건 지금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없으니까 소변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도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이게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없는 상태니까 피부가 건조할 테고요. 다음에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방광에 소변이 없어서 방광색이 농축이 돼서 진해지겠죠. 다음에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나갈 게 없으니까 소변량이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바로 뭐냐면 탈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탈수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수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건조하고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방광에 소변이 농축이 돼서 진한 색이 되고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나갈 게 없으니까 소변량도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의 탈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만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이 배출되는 걸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요붕증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소변이 많은 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서로 반대되는 거죠. 다음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혈액 중에 이 지질의 양이 많은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낮잠을 자게 되면 저녁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취침할 때 TV를 크게 틀어놓으면 잠이 깨죠. 다음에 우리 낮에 수분 섭취를 하는 건 괜찮지만 취침 전에 수분 섭취를 하면 우리가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 요의가 느껴져서 화장실을 가려고 자꾸 깨잖아요. 그러니까 취침 전에 수분 섭취를 하는 것 안 좋은 거고요. 다음에 취침 전에 카페인 섭취를 하면 이게 잠이 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시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침 전에 섭취를 제한한다는 좋은 거죠. 그죠?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다음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기상 시간을 수시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침 시간이죠. 잠에 드는 취침 시간도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는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한 취침 시간,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지 이걸 수시로 조정하게 되면 수면의 패턴이 무너져서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2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중에서 가슴 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할 땐 이렇게 평평하고 이렇게 단단한 바닥에 눕혀줘야 되잖아요. 앙와이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푹신한 베개를 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앙와이 상태로 눕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검상돌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횡격막이 있잖아요. 그럼 횡격막이 있으면 이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게 되죠. 그죠? 양쪽에 폐가 있게 되고 여기 이렇게 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명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명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검상돌기라고도 하고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칼돌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치, 검상돌기, 칼돌기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보시면 여기에 흉골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흉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흉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
여기 2분의 1 지점인 여기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상돌기를 압박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검지와 중지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인의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깍지를 껴서 우리 손바닥에 꿈치 있죠. 이 손바닥에 이 꿈치, 손바닥에 이 꿈치로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압박은 우리가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가슴 압박 때 우리가 인공호흡의 비율 있죠. 이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해야 되는데 대신 이 압박을 할 때는 1초당 2회 속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초당 2회 속도로 하는 건 우리가 1분에 60초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하면 이게 120회 속도죠. 그러니까 얘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분에.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압박을 할 때는 압박과 이완, 그러니까 가슴을 압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누른 채로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이완을 시켜야 돼서 이 압박과 이완을 1회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슴을 압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완이 되도록 해야 돼서 요거를 1회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박만 한 채로 하면 안 되고요. 압박해서 손을 살짝 떼가지고 이완이 되게 하고 압박해서 손을 살짝 떼서 이완이 되게 해서 압박과 이완을 1회로 보고 이게 30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에 발목을 삔 환자래요. 그럼 우리 근골격계 손상 환자는 근골격계 손상 환자 있죠. 그럼 이 근골격계 손상 환자의 간호 원칙이 라이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라이스라고 하죠. 그럼 이 R은 레스트 취해가지고 휴식하고 지금 움직이지 말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 I는 냉을 적용하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건 컴프레션 해가지고 압박하고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는 일레베이션 해가지고 심장보다 높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사지 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고요. 온이 아니라 냉 적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압박분대로 고정한다. 이건 맞죠, 여러분. 다음에 손상부에 이게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수동 관절 운동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4번의 답은 라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스트 휴식하고 움직이지 말아라. 아이스 냉적용하라. 다음 컴플레이션 해가지고 압박하고 고정해라. 일레베이션 해가지고 심장보다 높여줘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34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환자가 구토를 한대요. 그럼 이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 흡인이 되면 안 되고 이 구토물을 이 분비물을 배출해야 되죠. 그럼 이 분비물을 배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앙화의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해주던가 아니면 차라리 칠기를 취해가지고 분비물을 배출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앙화의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해주던가 차라리 칠기를 취해서 분비물을 배출하면 되니까 답은 1번으로 해서 기도 유지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 파트는 뒤에 녹화가 자꾸 잘리고 잘 안 돼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건간호학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